마켓 무버입니다. 연말을 맞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올 한 해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 그렇다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가장 잘 팔렸던 의약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2024년 탑셀링 프로덕트를 살펴보면 1위는 13개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키트루다가 차지했습니다. 머크의 면역 항암제이죠. 2위에는 오젬픽이 올라왔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3, 4, 5위에는 듀피젠트와 엘리퀴스, 빅타비가 이름을 올렸고요. 참고로 지난 2023년에 2위까지 올라왔던 휴비라의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특허가 만료된 이후 2024년 매출액이 38%까지 급감하게 되면서 10위권 밖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5년의 탑셀링 프로덕트를 예측해 보자면 그래도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트루드가 1위 자리를 수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28년 하반기에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점은 감안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오젬픽도 2위 자리를 공고히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위에 마운자로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4위는 듀피젠트 자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노피의 면역질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위에는 스카이리치 에브비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2025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제약사들을 위주로 편중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2025년과 2027년까지의 예상 매출 성장률을 봐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만이 10%에서 30%에 가까운 높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매출 감소 추세는 2028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IRA 법안이 또 시행된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저성장 국면이 향후 3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매출 기여도 역시 2028년부터나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투자 매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4년간은 다른 차원으로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투자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탑픽 종목들로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 꼽고 있습니다. 각각 목표 주가는 22만 원과 16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내년도 투자 계획 세우시고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세, 장중한 때는 6,7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엮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그냥 잭스믹스라고 표현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한 2달 넘게 정말 지루한 하락세를 마감하고 이제 정배열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상승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약간 시장에서 이슈가 좀 하나가 있었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매각을 하려고 한다, 대주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 대표분이 한 30% 정도 갖고 계시고 현 대표가 한 16, 14% 정도 갖고 계신데 두 분이 부부였었는데 이혼을 했는데 이제 전 대표는 이제 남편분인데 그분이 30%의 지분을 팔려고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회사에서는 강력하게 좀 부인을 했죠. 일단 뭐 그것 때문에 10월 달, 12월 달까지 한 2달 넘게 지루하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시장도 좀 좋진 않았고 최근에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주로 이제 가끔 움직이기도 합니다만은 잭스믹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내년까지
한 100호점까지 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한 10개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10개도 사실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소비 패턴이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브랜드들, 우리가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듀프 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저가, 흉내내는 제품들은 거의 안 팔리고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리거든요. 유명한. 일단 브랜드 엑스코가 많이 팔기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지금 높이려고 중국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만 살펴보면은 4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한 23% 매출 기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46%. 일단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크게 막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점차 이제 인지도를 높여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한데 이 정도 흐름만 보여줘도 시장이 안정 찾아갔을 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쉬어갔던 만큼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넷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원종 강합니다. 1% 상승세. 장중에는 7,49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이제 솔리드 그리고 코이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두 종목이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600원, 500원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6,400원대까지 지금 고점을 지금 키워나간 그런 상황이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 이제 5,000원대 초반대 이제 언급을 드렸고 그 밑으로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6,800원대까지 지금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이제 우리넷에서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양자 이제 암호 통신 장비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구글의 이제 양자 암호 칩, 양자 컴퓨터 칩, 이 프로세서인 이제 윌로우. 이 윌로우의 이제 공개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요 관련 섹터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일단 중국에서 105 큐피트 프로세서인 이 쭈층즈 3.0이라는 것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검증된 논문은 아니지만 검증되기 전에 이제 미리 공개를 하면서 이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프로세서가 해결을 한다. 탑재한 컴퓨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 관련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자 비트코인도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추이를 또 보였었죠.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해킹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신 쪽으로도 이제 보안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양자 통신 암호화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 보안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한 이제 우리넷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양자 통신 암호화 장비와 연동해서 양자 키 분배 장치까지 이미 다 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그렇게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상당히 조금 좀 적자 기조가 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분기 적자는 좀 나겠지만 이제 흑자 기조를 지금 연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조금 흑자 기조를 지니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통신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27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밑으로 한 7,000원 정도, 7,03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 놓으시면 한 1월 정도, 한 다음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1차적으로 한 8,400원, 2차적으로는 한 9,400~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기업이 또 특징적인 게 보니까는 최근에 주가 약간 좀 하락세 나왔을 때 그때도 외국인들 계속 샀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넷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2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엔진 회사, 뭐 한화, 그다음에 현대, ST 엔진 3개 중에 이제 가장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인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 동종 업계 기업들, 라이벌 기업들보다 좀 약간 싸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엑스트 엔진만 너무 지금 모멘텀보다 소외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엑스트 엔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엔진 업체들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조선업과 관련이 깊긴 합니다만 엑스트 엔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산 쪽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이에요. 일단 성방용 엔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K9 자주포의 엔진을 이 엑스트 엔진이 만들거든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트 엔진이 과거에 담당을 했다가 이제 두산 현대 인프라코어한테 자리를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현대 같은 경우는 엔진 기업이 2개가 있거든요. 현대 엔진도 있고 현대 마린 엔진도 있는데 엑스트 엔진이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현대 중공업의 엑스트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기술력은 시장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엔진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엔진 3사 기업 중에 가장 좀 못 갔고 오늘 나머지 2기업은 주가 굉장히 좀 좋죠. 일단 눈높이를 좀 약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조선업과 방산 2개의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가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간다라고 하면은 엑스트 엔진도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TX 엔진, 조선 쪽과 방산 쪽을 모두 다 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입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의 결국에는 마지막 주인공은 중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 좋은 여행 4% 가깝게 상승세 5,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시 파트너님께서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12시 정도에 네. 그 정부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겠다라는 지금 이슈를 내보냈고요. 그래서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한 이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를 이제 시범 시행한다라는 시범 시행 검토를 한다라는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이런 이제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이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후장에 살짝 떴는데 그 중에 가장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 게 참 좋은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오후장 들어서 더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단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대로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은 한 5,450원 정도, 5,450원 정도 선에서 5,250원 정도 선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 놓으신다면 다시 재차 만약에 진짜 이제 면제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540원에서 5,25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6,2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4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매수 기회를 잡아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